이제 첫 번째 앞에 주의를 기울여보겠습니다. 미디어 공동회장이시며 현직 의대 교수이신 닉네임 허준 김현호 회장님을 모시고 미디어과 기존 수준의 차이점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보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부터 먼저 시작하면서 시작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미도 재건축 협의회 미재협입니다. 미재협과 기존 김기환 씨 아시죠? 김기환 씨가 이끌고 있는 그 기존 재건축 준비위원회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런 질문들을 정말로 많이 받거든요. 도대체 무슨 차이냐? 심지어 우리 단지에 재건축을 이끄는 단체가 3개냐, 4개냐?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무튼 좀 어수선한 분위기이기는 한데, 아무튼 오늘 많이 와주셔서 저는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미재협은요, 현재 김기환 1기 준비위원회의 불통, 이 준비위원회 불통으로 시작한 조직이고요. 지금 현재 주민의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500세대 이상의 임대, 최대 9억 이상의 분담금, 이거는 아마 유인물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공공 노인 요양시설 등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런 불통의 재건축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100% 자체 주민입니다. 자체 주민이고 자체 건설관계, 변호사, 회계사, 저는 교수고요. 의대 교수고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통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선을 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지금 현재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 잠깐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재협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고요. 이름은 김용혁이라고 합니다. 닉네임은 허준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서로 소통을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40대인데 저희 조직은 사실 60대이신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좀 격의 없이 지내고자 해서 이렇게 닉네임을 붙인 것이지, 저희가 저희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닉네임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도 저를 허준 회장님, 허 회장님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 아바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르소나라고 요즘에 하잖아요. 부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잘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에서 소아청소년과 임상 조교수를 맡고 있고요. 여기 미도에는 92년도부터 살았습니다. 92년도에 이사를 와서 여기서 대곡초등학교, 대명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여기 미도에서 졸업을 했고요. 석사는 연세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이건 TMI지만 제 전문 분야는 성장이나 성조숙중, 이쪽 소아 당뇨나 내분비 계통입니다. 필요하신 상담 있으시면 저한테 찾아주시고요. 환자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160명 본 것 같아요. 대학병원인데. 지금까지 그 불통을 쭉 살펴보자면요. 작년 8월 달에 신통 주민회 있었죠.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1월 전까지 소유주와의 아무런 의사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속통합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신통이 진행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해요. 현재 압구정 2구역, 3구역 소송도 붙고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정보를 미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리고 올해 3월 10일 날 준비위에서 강남구청에 정비구역 계획안이라는 걸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소유주들한테 공개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실망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이 정비구역안이 너무나도 궁금한 나머지 저희가 수차례 전화를 했어요. 준비위원장 비롯해서 그 밑에 추진위원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알려줄 수 없다. 비밀이다. 협의 중이다. 공람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왜 지금 알려고 그러느냐? 그때 가서 변경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엔 잘 몰라서. 근데 그게 아니었죠.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그리고 요 5월 8일 날 한 거는 서울시에서 준비로 발송을 한 거고요. 이게 바로 공공청사 수요조사 결과라는 거고 여기서 공공노인 요양시설, 빗물저류소, 기타 등등, 키즈카페 기타 등등 보훈처 별관 등을 제시를 했는데 꽁꽁 숨기다가 준비위에 계신 어떤 분한테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이런 안이 지금 들어왔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행동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굉장히 작았어요. 작년 10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처음 제가 만든 저희 모임의 이름은 대치미도 아파트 소유주 공간입니다. 재건축이 물론 재건축 때문에 시작을 한 건 맞지만 저희가 소유주들의 소통 채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미도 아파트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 가입한 카페는 미지역 카페예요. 정체불명의 오픈톡,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주민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로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등기부등본 깐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의견이 정말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제 의견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굉장히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운 좋게 집주인의 인증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가 스타트업을 검색을 해서 찾아냈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게 바로 얼마집이라고 하는 집주인 인증 서비스고요. 현재 네이버 카페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재건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도저히 뭐 공개된 정보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주민들의 생각이 알고 싶다. 집주인 인증 서비스 이용해 보자 라는 거였었고 처음에 5, 6명 시작했어요. 원래는 카카오톡 다른 뭐 정체불명의 방에서 한 20명 정도 저랑 같이 뜻을 하시는 분들이 넘어왔었고 카카오톡방 시작을 했었는데 역시 뭐 한 10분 정도 들어왔고 제일 먼저 들어오신 분이 필님이세요. 저 다음번에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한윤규 회계사 분이 닉네임이 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주민의 동의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어떻게 주민들한테 예전에 받은 동의서를 가지고 공개도 하지 않은 동의서를 가지고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나라는 의문점이 들어서요. 제가 어느 운영위원과 작년 11월 달에 11월 30일 날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그런 종류 아이디를 주민이 좋아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첫 번째 거 그냥 그대로 놔달라. 최대 볼륨입니다. 임대주택 적게 지어달라. 뭐 이런 걸로 해서 3개 정도 해가지고 최대 볼륨입니다. 이게 동의받을 때처럼 전부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해라고 전부 맡길 거예요. 그래가지고 50% 넘는 게 나오면 반대를 하든 말든 50% 넘는 쪽을 택해야죠. 우리가 내 집도 아닌데 주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신통기획 이런식 나갔으니까 죽어도 신통기획으로 가야 된다 이런 소리 안 하려 그래요. 네. 나중에 대안만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장단점을 전부 열거한 후에 우리가 미스 안 하도록 철저하게 검토한 후에 장단점을 전부 써서 수인들한테 보내줘가지고 1년 2년 3년 투표를 하라 그래서 그림을 시시하게 똑같이 30%씩 나오면 다시 재투표 50%가 넘을 때까지 재투표식에서 과반수가 넘어야지 나중에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두 사람이 뭐 불평하는 거 가지고 우리 주민의 전체 이견을 볼 수는 없어요. 작년 11월 저와 어떤 현재 김기한 씨가 이끄는 운영위원과의 통화 내용이고요. 저는 사실 이 통화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놓이고 좀 기뻤어요. 전체 주민의 대상으로 동의하는 투표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심이 돼요. 또 신통기획 고집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또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엎으시겠대요.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소수 의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저를 소수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건축 빨리 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왜 너만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지? 아무튼 저도 바쁜 사람이고 제가 이렇게 관여하고 싶은 말이 1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무런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도 없이 바로 정비구역안이 제출이 됐고, 그 사실을 저는 뉴스를 통해서 봤거든요. 거기서 뒤통수를 꽝 얻어맞았어요. 이거 뭐지? 이거 뭔가 이상한데? 많이 이상한데? 그래서 저희 미제어 회원 대상으로 정말로 미도 아파트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이 어떤 재건축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통기에 그대로 가야 되는지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현재 그대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신 분이 24% 정도 됐었고요.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35%, 나머지 42%는 일단 정비구역 지정 시점까지 좀 수정을 해보고 그때 찬반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분이 한 절반 정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찬성을 하고 왜 반대를 하는지 그에 대한 설문조사도 했어요. 그랬더니 찬성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빠르니까 신속한 심의로 인해서 빨리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제일 컸었고요. 반대하는 측에서는 준비의 소통 부족을 가장 많이 꼬집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원 편입에 대한 말씀도 많으셨어요. 멀쩡한 근린공원을 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왜 서울시에서 받아와서 우리가 공공성을 높여야 되느냐, 우리한테 필요한 녹지인데 굉장히 좀 반대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는 이제 추진위와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데요. 바라는 점, 어떤 걸 바라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거의 제일 많이 의견이 나온 게 원활한 소통입니다. 두 번째로는 투명성이에요. 내 돈 한두 푼 아닌데 허투루 쓰게 되면은 다른 단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2억, 세대당 1억, 2억 나가는 거는 1도 아닙니다. 재건축이 조금만 지연이 되거나 분쟁이 생기거나 비리게 생길 때마다 몇천억씩이 날아가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또 건축지구능에 관한 전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큰 예로 지금 개포 3단지 DH 아너웨이스 보시면 장영수 조합장이라는 분이 계시죠. 건축 쪽 전문가예요. 시공 전문가고 저희 근래 재건축 가장 잘한 단지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런 전문가가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기존 준비와의 활동의 연속성에 대해서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은 한 5% 정도 됐어요. 여기서 저희 미제협의 모토를 저희가 세우게 됐거든요. 소통과 투명입니다. 이 전단지 예전에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희가 6월 달에 배포한 전단지입니다. 보훈회관, 요양원 원하시는지, 또 지금 현재 서울시 신속 기획 지정으로 빠르게 진행된다고 느끼시는지, 공공기여로 과연 노인 요양원, 보훈회관, 우리가 사실 쓸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잖아요. 물론 기피시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튼 그래서 또 곧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게 되면 이게 진짜로 확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주민들이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실 때다라는 걸 처음으로 호소를 드렸었고요. 이 바로 다음 날 전체 주민들한테 어떤 문자가 왔는지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것도 어떤 추진위원입니다. 재건축 추진위원이고요. 그분이 전체 주민 대상 가지고 계신 2100개의 전화번호를 갖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번호로 단지 내 무단 배포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전체 문자를 보냈었고요. 그래서 그럼 무엇이
사실이 아니냐를 말해달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보훈회관 요양병원은 2달 전 서울시 아니라는 거예요. 2달 전. 뭐 4월 달인가 봐요. 실제로는 5월 달에 그 수요 조사 결과가 들어왔는데 2달 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가 보다.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 준비 다음 카페에서 이런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보실 수 있어요. 서울시와 공공시설 기부 체납 관련해 가지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은 소유주 여자분들이 이익에 부입한다고 생각하면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 준비의 결론은 뭐냐? 보훈회관 노인 요양시설은 주민과 인근 지역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이라면 수용하겠다. 그 밑에 더 무서운 문장이 있어요. 기부 체납, 지구 단위 계획, 임대주택 외에는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기부 체납, 지구 단위 계획, 임대주택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재건축을 거기서 완전히 손바닥 뒤집지 않고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 전날 어떤 추진위원과 문자했던 거랑 완전히 좀 앞과 뒤가 다르죠. 이 문서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다음 카페, 대치미도 재건축 다음 카페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희는 소통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과 투명 오늘 소식지 다 나눠드렸죠. 12페이지 분량 저희 대조영님이라고 진창규님이라고 열심히 만드셨습니다. 현재까지의 재건축 진행 상황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쭉 서술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조금씩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올라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단지도 저희가 공개를 했었죠. 대치미도 같은 평수로 가도 46평 윤당은 4억 9,500, 65평은 9억 6,200. 이거 보셨을 거예요. 이거 저희가 지어낸 숫자일까요? 아닙니다. 하도 준비위에서 공개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강남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을 했고 저희 대치미도닷컴이라고 해서 저희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 첫 화면에 신통기획 정비구역안 2023.03 3월달에 제출한 원본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물론 자기부담금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조합장이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고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하면 분담금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얼치기 같은 사람들한테 맡겼다가는 한정없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게 분담금이에요. 이걸 이렇게 공개를 했으면 이렇게 강남구청에다가 냈으면 저는 도저히 이유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을 내고서 같은 평수로 가란 얘기인지 아니면 그게 싫으면 분담금 좀 적게 내고 아래 평수로 내려가라는 뜻인지 솔직히 좀 그 저희를 묻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뒤에 잠깐 나오겠지만 사실상의 1대1 재건축이기는 해요. 그래서 34평에 계신 분들은 위에 평수 분들이 내려오지 않으시면 절대로 위에 평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내도 올라가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 분양도 없습니다. 40평대부터는. 수직적인 소통을 고수하고 있죠. 준비위원장, 총무, 전화번호 공개돼 있습니다. 공개돼 있는데 그것뿐이에요. 거기서 그분들이 어떤 거짓말을 쳐도 저희가 검증할 방법이 없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노인요양원?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던데 자기 부모님들 모시려고 선호한 사람들 많아. 그거 싫어하는 사람 너밖에 없어. 라고 하면 알 방법이 없거든요. 수직적인 소통으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수렴할 수도 없고 최종적으로는 주민들 동의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조합을 설립을 하려면 최소 주민 상가 포함 75%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각 동별로 최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깜깜이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공개 안 했으면 정비구가 공개 안 했으면
공람할 때 두드러 맞는 거예요. 공람 기간 30일밖에 안 됩니다. 수정이 될 가능성도 없고요. 물론 뭐 최근에 뭐 그거를 공사비를 아마도 줄여가면서 다시 분담금을 재조정하려고 할 겁니다. 주민들 반발이 많으니까요. 그 전까는 몰랐으니까. 우리가 몰라서 반발도 안 했었고 그래서 움직임도 없던 단체에서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준비위에서는 오늘 뿌려준 유인물 보시면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거 어떻게 알았냐? 이거 위법이다. 소송을 걸 수도 있다. 겁박하고 있죠. 오늘 각 세대별로 준비해서 유인물 뿌리신 거 한번 읽어보시면 밑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미제협은 작년 10월 달에 시작을 했었고 현재는 네이버 카페 가입회원 이번 주 기준으로 641명, 카카오톡은 337명입니다. 저희가 인증 절차가 조금 어려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제한하지 않으면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다른 자본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끝까지 고수할 생각이고요. 현재 준비위에서 운영한 다음 카페 회원 508명이네요. 문자 보내가지고 많이들 늘으셨더라고요. 한 300명 정도였었는데. 지금까지 경과를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자면 2015년에 시작을 했어요. 지금 현재 1기 준비는. 그리고 2017년 5월 달에 입대위에서 승인 결의를 해제했습니다. 더 이상은 같이 갈 수 없고 준비위에서 어떤 행위를 하든 우리 입대위선 책임지지 않겠다. 자세한 내용은 소식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저도 정확한 사연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소식지에는 그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입대위에서 발표한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라는 걸 2016년도에 했대요. 저는 이 당시에 결혼하고 잠깐 반포 쪽에서 살고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전 잘 모르지만 이거는 했었죠. 신통기획 참여의사 조사서를 10월 30일까지 문자로 그냥 찬성이라고 하면은 찬성이라고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성이 있느냐? 2016년 이후에 소유주 변동이 430명이래요. 430가구가 손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세법이라든지 정부 정책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전혀 없었고요. 2016년도에 증거한 그 법적인 그 동의서가 정말로 지금까지 효력이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제협에서는 한 5가지 정도를 현재 그 정비구역 안에서 5가지 정도의 좀 개선할 점을 정리해서 저희가 이 5가지의 요구사항을 들고서 강남구청과 서울시를 드나들면서 신통기획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세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15% 가까이 됩니다. 음마아파트, 압구정 2구역, 신반포 2차 10% 초반이에요. 왜 미도만 15%의 임대밭이 돼야 되나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근린공원 제외해달라. 우리 녹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기부채납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노인 요양시설이 뭐 혐오시설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민들이 다 같이 더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현재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합문화센터라든지 뭐 저희 중학교가 부족하죠. 그래서 대국초등학교를 이용한 초중 이음학교라든지 영어 유치원, 도서관, 미술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뭐 비슷한 사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례들입니다. 기분 체납으로 지어진 사례들이에요. 그리고 양재천 보행교라는 게 지금 신통 가이드라인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영동 5교와 6교 사이 이 1차와 2차를 가르는
이 부분에 다리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개포동까지 이어지는 다리를 신설하라고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요구 없어가지고 불편하신 분 아무도 없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소유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급 평수가 올라가는 게 이득입니다. 공급 평수가 늘어나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전평형 공급 평수를 늘려달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방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4평 84제곱미터 주민분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시는 그런 안인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34평에서 현 평수를 유지하고 싶은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가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공급 면적이라도 늘려드리면 낫지 않겠느냐, 만족스럽지 않겠느냐. 요즘에 신축은 또 공간도 잘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저희가 현재 대관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재건축 전문가는 아닙니다. 의대 교수지. 그리고 서울시와의 협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저희가 요구한 이 5가지가 전부 다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그거를 소통하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한테 의사를 묻고 도저히 안 된다, 협상이 안 되는데 여기서 엎을 것이냐, 또는 요 정도 선에서 양보하고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의사가 거짓말하는 의사예요. 숨기는 의사. 능력이 없더라도 환자가 어느 부분이 이상하다, 안 좋다라는 걸 떳떳하게 드러내는 의사가 정말로 정직한 의사고, 그 의사가 실력이 없어도 환자를 살립니다. 언제까지 감출 건가요? 언제까지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요? 이렇게 감추고 거짓말로 변명을 하는데 재건축이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준비위원장님은 제가 알기로 한국 나이로 82세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로 질문이 이제 신통 철회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엄청 많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아파트는 신통 철회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이후에 신청한 아파트들은 주민들이 10% 이상만 철회를 요구를 하더라도 거기서 원점으로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다. 현재 5억 이상의 서울시 세금이 저희 신통기획안에 수립하는데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되돌리기는 매우 힘든 상황인 것 같다라는 게 현재 결론이고요. 그래서 공람 시간 30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전까지 최대한 주민 의견들 수렴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저희 미제협은 6월 달에 창립 총회를 했어요. 정비구역 수정이 지금 8월경까지 아마 이어질 예정이고요. 정비구역 확정 그리고 공람은 올 하반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이 바뀌긴 하는데 올 하반기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30일 정도의 공람 기간 그리고 3개월 정도의 정비구역 고시 기간이 지나면 추진위원장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미도아파트가 84년도에 지어졌죠.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추진위원장 선거 잘 뽑으셔야 됩니다. 또 추진위원들, 이사 잘 뽑으셔야지 제대로 된 조합으로 가고요. 여러분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을 겁니다. 지난주에 강남구청 재건축 자문회의라는 걸 다녀왔고요. 저희 미제 회원 여러분, 이시 여러분들이 저희가 수립한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드린 바 있고요. 결론입니다. 현재 재건축은 시급해요. 많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삼성역이라든지 잠실이라든지 여러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개발 사업들이 다 끝났을 때
미도가 신축으로 우뚝 선다면 엄청난 자산 가치의 증가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때도 만약에 가만히 머물러 있다면 자산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겁니다. 현 준비의 문제점은 적법성도 없고 제멋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고요.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은 소통과 투명입니다. 미제업은 자체 전문가들의 그룹이에요. 제가 올해 2월 달에 그때 당시 미제업 회원 100명도 안 됐었거든요. 한 50명 됐었습니다. 왜 미도에 요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도와준 분이 없는지 한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부정적인 얘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꼭 필요한 인재께서 정말로 이 분야 홍보 분야가 왔으면 좋겠다 할 때마다 그분이 오시고요. 건축 분야 오셨으면 좋겠다 할 때마다 그분이 오셔서 구심점이 되어주시고 저는 종교가 있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인도하신 대로 이끌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도 아파트 잘 될 거예요. 물론 추진위원장을 잘 뽑아야 되겠지만 잘 뽑아주실 겁니다. 주민들 참여 더 필요합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미제업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현재 준비위원회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